지난번에 영상 올라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 지금은 기업 실적은 바닥인데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개미들이 막 주워 담으니까 뻥튀기 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형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 개미들이 뭐 이렇게 붙어서 올렸다 라는 표현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닐 수가 있는데, 일단 빠질 때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구간에는 더 세게 회복을 하는 국면이 만들어졌을 수가 있다. 애초에 그 저점이 너무 저점이었다 이렇게 그렇지. 보는 그 코스닥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으로 주식을 더 산다거나 라는 경우들이 있어. 담보 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매도를 해야 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계적인 매도가 있어가지고 3월 중순 때 하락폭 때 대형주보다 더 큰 하락폭이 있었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더 세게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ETF를 아는 좀 잘 아는 ETF를 좀 잘하는 형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래나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늘은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정말 연금으로도 ETF를 살 수 있어? 너처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너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당연히 있을 거야. 있지? 응. 근데 혹시 개인연금도 가입했어? 그거 내가 작년 말에서야 연말정산 앞두고 음. 급히 하나 연금저축 펀드를 하나 개설했어. 근데 사실 그게 뭘 하는 건지 좀 그때 알아봤는데 되게 복잡하고 그러더라고. 연금 구조를 한번 다 설명을 해줘.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구조가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어. 네가 사는 그 집 아니고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1층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연금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1층에 있고, 2층은 퇴직연금이야. 이 경우는 기업에서 보장을 하는 거고,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 DB, Defined Benefit, 그 확정급여형은 운용 주체가 회사야. 그래서 회사가 운용을 하고 회사가 퇴직자의 퇴직 시점에 맞춰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지. DC가 있어. Defined Contribution, 그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매월 월급날마다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지. DB형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에 용돈을 어린이가 받았으면은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다 크면 줄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2층에 대해서 추가를 얘기를 하면 이직을 할 생각이 있어? 그거는 비밀이지. 그럼 내 경우를 얘기를 할게. 나는 증권사를 다니고 있다가 증권사 퇴사를 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이직을 했어. 그럴 때 그럼 내가 쌓여있는 때 옛날 회사 생각하니까 좀 아련한가 봐? 그 원래 증권사를 다니다가 계열사 이동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이직을 했어. 그러면은 그동안 내 쌓여있던 퇴직연금은 어디로 갔을까? 몰라, 잃어버렸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IRP라는 계좌로 입금이 된 거야.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말이야.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모은 퇴직급여를 이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을 때 필요한 계좌인데, 네가 아마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인사팀에서 그럼 너 IRP 계좌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때 만들어도 되고 지금 만들어도 되고. 내가 지금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 매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2019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규모가 221조 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커진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게 원리금 보장형이야. 연금 계좌에서도 은행 예금처럼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 그 옆에 실적 배당형은 펀드나 ETF와 같이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건데, 2019년 말 기준으로 23조, 옆에 있는 주황색 기둥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야. 3층은 말 그대로 개인연금 저축이야.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적금식으로 매월 입금을 해도 되고 연말에 한 번에 입금을 해도 돼. 이거는 또 보너스가 있는데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야.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700만 원까지 입금을 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연말정산 받을 때 115만 원까지 환급이 될 수 있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개인연금 계좌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어? 나도 작년에 연금저축을 들까 생각을 하면서 연금저축 보험이랑 연금저축 펀드 중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보험을 많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원금 보장이 돼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거를 더 인기 있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나는 수익률을 생각하면은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것들이 평균 수익률이 좀 더 높더라고. 맞아. 이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개인연금 신탁이 되는 거고,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연금 보험이 되는 거고, 증권사에 가입을 하면 개인연금 펀드가 되는 거야. 예금 금리가 되게 낮잖아. 그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리금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서는 내 연금 계좌가 불어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는 점점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펀드 쪽으로 자금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연금 얘기는 다 했으니까 ETF 얘기를 좀 할게. 연금 계좌를 통해서 모든 ETF들이 다 매매가 될까? 근데 ETF 중에는 조금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 음.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막 원유,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 맞아. ETF가 다 되는 건 아니야. 연금 자산이라는 게 우리 노후에 쓸 중요한 자산인데, 그치.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성 상품에 투자되는 건 좀 안 어울리잖아.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둘 다 안 되고,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가 넘는 상품도 매매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지난번 주제였던 원유선물 ETF 같은 것들도 매매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연금을 찾으려면 55세 이상의 연금을 받을 건데 그때까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러려면은 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계속 한 20년, 30년 있는 그런 산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택트 관련 기업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에 굉장히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 미국의 성장주에 주로 투자된다는 나스닥 100,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거든. 우리가 주식 계좌로 해외형 ETF를 살 때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연금 계좌로 사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주식 계좌로 해외형 ETF에서 차익이 나면 그 차익만큼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지. 너무 많이 떼가. 근데 그 연금 계좌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한 과세는 2연이 돼. 2연? 2연. 지금 안 뗀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떼가는 거야? 네가 퇴직을 할 때쯤인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3에서 5% 정도의 연금 소득세를 떼는 거야.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은퇴할 때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굴릴 수 있는 덩어리는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후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세제상 혜택으로 원금이 계속 더 커질 수 있다. 작은 눈덩이가 좀 큰 눈덩이로 불어나게 된다라는 뜻으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퇴할 때 찾을 자금이기 때문에 은퇴할 때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때 찾을 돈이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10년 동안이면? 10년 동안 20배가 넘게 올랐어. 그러니까 네가 애플을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20%가 넘게 났다는 뜻이야. 근데 네가 10년 전으로 과거를 돌려보면 애플을 몰라. 알았을까? 걔는 잘 모르지. 그렇지만 애플을 안 사고 나스닥 지수에 투자되는 ETF를 샀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났을까?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의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긴 해. 5배 정도 수익이 났어. 예를 들어서 내 연금성 자산을 내 연금 계좌에서 애플은 못 사더라도 나스닥을 샀더라면 수익이 그만큼 발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좋은 ETF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러한 ETF에다가 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나 테마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그 연금 계좌는 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ETF를 그냥 하는 형님이 아니라 좀 잘하는 형님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